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와,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1, 2위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가 이게 무슨 채권도 아니고 옆으로 가는 횡보가 너무나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5.3% 하락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는 9.1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코스피는 10% 넘게 올랐는데 시가총액 1, 2위 회사가 이 정도 이런 주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주수가 이미 400만에 육박하고 SK하이닉스 주주도 한 50만 명이 됩니다. 다들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이게 뭐 장사를 못해서 이익을 못 내고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2분기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지난 1분기에도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냈었고요. 영업이익도 12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슈퍼사이클이냐 아니냐를 둘째치고 1분기, 2분기 반도체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출하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2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사실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2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대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기대가 좀 많이 모였던 거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잠정 실적을 통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별 실적도 메모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거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또 전혀 없었다는 게 오늘 그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아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IT 회사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르고 뭔가 좀 굉장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뭐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 계획이라든지 정말 달라지는 IT 세상에서 우리가 1등이 될 거야 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글로벌 레벨의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IT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조용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초 9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분야에서 2위인 삼성전자가 어떻게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을 때 주가가 한 1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개인들이 그냥 바람으로 했던 게 아니라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 11만 원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없다 보니까 정말 그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점점 낮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노트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노트가 안 나옵니다. 원래 하반기에는 노트가 나오고 상반기에는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고 하반기에는 노트가 나오고 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올해는 이제 노트가 아니라 그 폴더블 폰으로 이제 그 삼성의 그 최고 레벨의 그 프리미엄 핸드폰이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폰의 점유율 확대가 지금 굉장히 매섭거든요. 이게 아이폰 12가 지금 뭐 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역대 판매 기록들을 굉장히 달성을 계속하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가 이제 살짝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좀 아이폰의 점유율을 좀 갉아먹어 보자라는 전략을 짰었는데 아이폰에서도 좀 전략 그 가격을 좀 낮추다 보니까 점유율은 아이폰 점유율이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추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야 이게 안드로이드 폰 진영의 프리미엄 시장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좀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하반기에 또 아이폰이 또 새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폴더블 폰으로 방어가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좀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없었고 전 이 부분은 애널리스트들이 왜 질문을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파운드리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무선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가 어떻게 여기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컨퍼런스 콜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을 보면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뭐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메모리, 디스플레이, 가전 다 좋았습니다. 스마트폰은 비수기인데다가 반도체 칩 쇼티지 문제가 좀 있었고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서 판매가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회성 수익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스틴 공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그 신규 CPU, 인텔에서 신규 CPU를 만들었는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서버 쪽, 그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탑재를 하게 되면은 처리 능력, 용량이 더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버 대상 물량이 굉장히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전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리 자신들이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던 가이던스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재고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도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메모리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UV가 본격 적용된 그러니까 EUV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그 나노수가 낮은 좀 더 그 공정이 더 개선된 그런 공정에서 만들어질 때 사용하는 그 장비인데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딱 되면서 오히려 원가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은 이 DDR5, 14나노 DDR5와 스택하이트 176단 낸드 양산이 이제 기술적 우위로 계속적으로 지켜줄 것 같다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반기 전망에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3분기는 아닐 것 같고 4분기일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쪽에서 그 QD 디스플레이 양산이 좀 지연될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OLED 선호가 늘어나면서 좀 그러니까 실적 개선,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선호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좀 더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제 하반기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가 또 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분야는 삼성전자 자체 실적을 보시는 분들보다는 5G 통신 장비 쪽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북미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 5G망 대응, 그러니까 증설 대응이 좀 있었다라고 해서 2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게 뭐 이제 삼성전자에서 5G망 그 장비를 깔게 되면은 거기 5G 장비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5G 장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좀 워낙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5G 장비를 뭐 되게 공격적으로 깔겠다라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이미 가입자가 거의 포화가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G 장비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5G 장비 관련한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에서 5G 증설이 일어날 거라고 삼성전자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폴더블폰 신제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대세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세화라는 거는 이제 폴더블 폰이 아직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좀 프리미엄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폴더블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세화를 추진한다라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폴더블 폰이 그 대세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저는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가전 중에서는 TV가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잘 될 거다라는 전망을 했고요. 비스포크 관련한 그 이제 패키지 모듈 상품들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뭔가 그 해외 회사들은 뭔가 되게 공격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삼성은 자신들의 어떤 폴더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파운드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또 그 별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가석방이냐 이게 그 사면이냐 이게 8월 15일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삼성에서 뭔가 좀 이렇게 파격적인 뭔가 큰 전략 정책들을 발표를 할 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하는 거를 좀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점점 이렇게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를 삼성전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렇게 한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런 큰 의사결정은 이제 오너가 하도록 하는 그림으로 좀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SK하이닉스도 2분기 매출액은 110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 뭐 2018년 3분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그때 이후에 3년 만에 매출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하반기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거고 계절적으로 성수기라서 메모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량을 탑재한 모바일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기업용 SSD 수요도 좋기 때문에 낸드 쪽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지금 SK하이닉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쉽죠. 이게 3분기에 좀 좋을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꼭 뭔가 실적이 좋았을 때 잘 안 가게 되면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게 4분기에 이제 얼마나 꺾일 것인가, 내년 1분기에 얼마나 꺾일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는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이 이게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켜보자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 말고 좀 다른 우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떤 계획들을 내놓는가를 보면은 최근에 인텔이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이 2025년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2나노급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위인 TSMC와 2위인 삼성전자가 지금 한 3나노를 두고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0나노, 7나노도 잘 못해서 이걸 파운드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던 인텔이, 그러니까 이른바 파운드리의 나고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텔이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그 가장 공격적인 목표로 2나노 양산을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름은 인텔 20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선폭이 좁아지면 반도체가 좀 작아지고 효율이 더 좋아지고 성능이 더 높아지고 전력량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3나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양자 간섭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나노의 세계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텔은 올해 7나노 반도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5나노, 3나노를 건너뛰고 오히려 2나노로 한 번에 가겠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인텔이 그 2나노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워낙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지만 인텔은 자신들이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부활을 선언하면서 2나노를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조차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2나노 파운드리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퀄컴이라는 그 글로벌 빅테크, 여기 통신칩 만드는 퀄컴은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면 그걸 파운드리에 맡기게 되는데 이미 퀄컴을 확보를 했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사실 퀄컴은 삼성의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스냅드래곤 888을 단독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5세대 통신칩인 스냅드래곤 X65와 거기 하위 모델까지 독점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퀄컴 물량을 또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아무 이런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인텔은 2나노라는 굉장히 좀 미래 기술에 대해 얘기하고 고객사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정말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그 인텔에서만 한 얘기는 아니고 퀄컴의 CEO 같은 경우도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계획은 해외에서만 반도체를 생산해야 했던 삼성이라든지 TSMC에서만 생산을 해야 됐던 퀄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제조가 온쇼링으로 더 탄탄한 공급망을 가축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퀄컴 쪽도에서도 이제 그 인텔이 혼자 그냥 우리가 고객으로 퀄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퀄컴 쪽에서도 인텔이 우리 걸 만들어준다면 환영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긴 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엑시노스를 만들고 있지만 삼성 스마트폰에는 또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이 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물량을 맡기는 고객이기도 하면서도 그 통신칩을 사주는 게 어떤 수요자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 인텔이 그 퀄컴의 물량을 가져가게 될 건지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돼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런 그 손에 잡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UV 장비 관련해서도 사실 EUV 장비가 이게 반도체 장비인데 이게 정말 나노수가 낮아질수록 EUV 장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여기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이 장비를 확보하느냐가 TSMC와 삼성전자의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는데, 오히려 좀 인텔이 이번에 발표를 했던 건 뭐냐면은 차세대 제품인 하이 NA EUV 장비를 공급받는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건데 2023년 말까지 개발해서 25년에 양산을 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오히려 인텔의 첫 고객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인텔 쪽에서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표들이 좀 해외에선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실적들이 다 좋아요. 뭐 이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2분기에 정말 시장 전망치를 훨씬 윗도는 그런 실적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눈부신 날이라는 찬사까지 좀 보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가 역대 2분기 중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거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6%좀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의 2배를 벌었다고 애플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했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유튜브였는데, 구글이 유튜브가 운영하는 유튜브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83%나 늘어난 7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7조 한 4천억 원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훨씬 넘는구나. 7조 한 8조 원 가까이 벌었다는 얘기겠군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넷플릭스의 2분기 매출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을 유튜브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알파벳의 하나의 어떤 자회사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발찌강의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2분기의 어떤 실적들이 참 유튜브의 일일 조회수가 지난 3월에 65억 뷰였는데 이게 2배가 넘어서 150억 회를 돌파했다. 뭐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발찌강의제도 약간은 좀 기여를 했을 거라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외국 IT 회사들이 정말 놀라운 실적과 앞으로 진짜 뭐 정말 미래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회사인 삼성전자가 정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시장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의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